잼버리 파행의 여파가 새만금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차라리 정부 직할지로 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새만금 국가예산 축소와 기본계획 재검토 방침에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물론 사회단체들도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규탄했습니다. 오늘 이슈피플시가 되는 전북학생의회 최원호 의장을 초대해 학생의회가 어떤 곳인지 들어보고 또 최근 불거진 교권침해 논란과 관련한 학생의회의 입장과 계획을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전주뉴스 시작합니다. 잼버리 파행 후폭풍이 새만금 개발 사업 전면 재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했고 새만금 기본계획도 다시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도내 정치권을 비롯해 각계각층이 거세게 반발하며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투쟁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냉정하게 객관적 실익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관련해 1년 전 유성엽 당시 도지사 예비후보는 새만금을 정부 직할지로 하는 게 오히려 득이 된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이 새만금은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지는 땅이니만큼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 직간의 특별한 행정구역으로 만들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도지사 경선에 나섰던 유성엽 전 의원은 전북과 새만금의 분리를 주장했었습니다. 새만금이 예산 배분 측면에서 전라북도의 이익보다는 손해를 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주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애초 요구한 정부 예산안은 9조 92억 원이었지만 정부가 반영한 예산은 7조 9,215억 원입니다.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 중 절반 정도인 5,147억 원이 새만금 예산입니다. 새만금 예산이 전북 몫으로 배정돼 있어 다른 목적 예산을 요구할 여지가 줄어든다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얼마 전 강연을 위해 전주를 찾은 이낙연 전 총리도 새만금과 관련해 전북 도민이 선택을 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새만금을 떼어내 정부가 직접 개발을 하면 그 속도가 빠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전라북도는 배후지로서 그 이득을 크게 볼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또 그렇게 되면은 새만금이 전라북도에서 떨어져 나갔지만은 그 새만금이 아주 국제적인 그런 어떤 생산, 교역, 물류의 중심지로 발전이 해나가면은 그 배후 지역에 해당되는 전라북도에도 훨씬 긍정적인 효과를 더 가져올 것이다. 새만금은 늘 전북 이슈 중심에 있습니다. 지역과 중앙 정치권 모두에게 선거 전략적 이용 가치 때문이라는 비판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때문에 새만금 개발 계획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환경단체도 현 정부의 계획 재편을 아주 사납게 보고 있습니다. 근거나 과정, 어떤 절차도 없이 전면 재검토하겠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이번 잼버리 사태에 대한 정치적 보복 이렇게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새만금 개발 사업은 지난 1991년 노태우 정부 당시 시작됐습니다. 개발 계획에 따르면 2050년 기반시설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말 그대로 기반시설 완공입니다. 비슷한 시기 첫 삽을 뜬 중국 푸동은 무역과 금융 하이테크 산업에서 중국의 첨단 기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새만금은 전라북도의 희망 고문입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새만금 국가예산과 기본계획 재검토 움직임에 대해 지역 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 탓으로 돌리려는 시도라며 정부와 여당, 윤석열 대통령에까지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엄상현 기자입니다. 유례 없는 새만금 국가예산 삭감에 지역 내에선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31일 완주군 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규탄했습니다. 의원들은 잼버리의 파행에 대해 전 정부 탓, 전라북도 탓만 하더니 결국 아무 잘못 없는 새만금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사업을 잼버리와 무리하게 엮어 정치적으로 악용했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보복성
예산 편성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30일 전북 도의회에서도 비판 성명이 나왔습니다. 여명선 도의회 대변인은 현재 새만금은 기업 투자가 잇따르는 등 새 성장 동력으로 도약할 준비가 한창인데 초유의 예산 삭감을 자행한 건 폭력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분노는 시민사회단체로까지 확산 중입니다. 지난 29일 경제계 등 2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은 기자회견을 열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새만금 공항 예산에 대해 공항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의 것이라며 잼버리와 연계하는 건 악의적 선동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잼버리와는 상관없이 추진되어 온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잼버리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악의적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전북 체육인들도 지난 30일 성명을 통해 전북 도민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허위 사실, 폄훼, 상처 주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또다시 새만금 기본 계획을 재검토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역 내 반발은 더욱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국주영은 도의장이 잼버리에 는 실패 프레임을 바꾸는 것이 진상을 규명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주영은 의장은 정치권과 언론에서 실패로 규정하면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초기 대응이 부족했던 점에 대한 원인 발굴과 또 이후 대회 진행 과정을 객관적으로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전주 을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례대표인 정 의원은 중앙당으로부터 전주 을 당협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사실상 내년 총선에 지역구 후보로 나설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정 의원은 정부 여당과의 소통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 의원은 잼버리 파행에 대해 민주당 김윤덕 의원의 책임론을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이 잼버리 조직위원장인 만큼 초기 파행과 관련해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를 가르치던 교실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 정말 큰 충격을 줬고 지금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죠. 한편에선 교권이냐 학생 인권이냐를 두고 갈등 양상을 빚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전북학생의회가 우리 지역에서만큼은 더는 교육활동 침해로 불행한 일이 나오지 않도록 나서겠다며 교권 보호활동 의지를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해서 전북학생의회 최헌호 의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전북학생의회는 어떤 곳인가요? 예, 우리 전북학생의회는 전라북도의 14개 시도에서 각 초중고 50명 의원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의회입니다. 네, 우리 학생의회는 교육 정책과 예산 등 부분에서 학생들의 목소리가 담겨질 수 있도록 실천하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의회나 도의회 의원들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것처럼 전북학생의회는 전북 지역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네. 네, 그런데 최근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후 교권 추락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드러났는데요. 최헌호 학생도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는 전라북도 학생의회 의장이기 전에 전라북도의 한 학생으로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요. 네. 예, 제가 학생 인권과 또 우리 교권이 어우러져야 한다고 일선에서 얘기했던 사람으로서 그동안 제가 지나왔던 그런 시간에 대한 허무함과 또 앞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교육 현장에서의 있는 슬픈 일들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전북학생의회 차원에서 교권보호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선생님의 권리를 지키겠다고 한 건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건가요?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그리고 학교 교육 정책을 만들고 발굴해내는 데 저희 의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비단 학생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목소리도 함께 담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시는 일어나서 안 될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 교육 활동이 무너지고 있다. 선생님들의 이런 수업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저희가 인식하게 됐고요. 네. 더 이상 우리가 이것을 묵과할 수 없다라는 의견에 도달하게 되어 이렇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늘린다든지 교권 존중 캠페인 등 그런 걸 하는 걸까요? 어떤 활동들을 펼치게 되나요? 예, 저희가 8월 17일에 교육활동 보호 전라북도 학생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었는데요. 네. 거기에 나온 것처럼 첫 번째는 SNS를 활용해서 선생님 사랑합니다 등의 상태 메시지 남기기 운동,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과 함께 사진 찍기 운동,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제 전라북도 교육청이 발표한 교육 현장 대책 목표인데요.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와 전북학생의회가 함께 하는 캠페인 등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편에서는 학생 인권과 교권을 갈등 구도로 몰기도 하고 저마다 시각차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많은 분들이 학생 인권과 교권이 이렇게 대립하는 시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절대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일부분에서 학생 인권이 좀 더 우세해 보일 수 있고 일정 부분에서 교권이 좀 더 우세해 보일 수 있지만 네. 그 우세함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기 때문에 학생 인권과 교권을 대립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시지 마시고 둘이 조화를 이루고 함께 공존해 간다라는 입장으로 봐주시면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교권보호 활동을 논의하고 제안했을 때 학생의회 의원들 사이에서는 의견차가 없었나요? 예, 저희가 8월 16일에 제3차 임시회를 했는데요. 그때 33명의 출석 의원님들 중에서 33명 전원이 이 입장문을 발표하는 거에 찬성하셔서 만장일치로 특별한 의견이 갈림 없이 잘 통과되었습니다. 네, 지금처럼 앞으로도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하나로 모으는 그런 활동들이 지속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사도 학생도 존중받는 학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스스로도 크실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여기선 교사와 학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중요한 것은 학부모님들이라는 주체도 중요합니다. 네. 학부모님들께서 믿음이라는 토대로 선생님들을 믿어주시고 선생님들은 그 믿음에 보답해서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면 학생들은 그 따뜻한 사랑에 힘입어 선생님을 존중하는 이런 학교 현장이 만들어진다면 그 어떤 나라보다 그 어떤 교육 강국보다 우리 대한민국이 교육에서만큼은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네, 이제 2학기에 접어듭니다. 앞으로 전북학생의회는 어떤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나요? 네, 저희 전북학생의회 의원님들의 임기는 지난 3월부터 내년 2월까지인데요. 네. 벌써 1학기가 다 지났습니다. 열심히 달려온 만큼 2학기도 열심히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9월에는 정기회의가 있고요. 10월에는 지역 도의회와 함께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예산 설명회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11월에는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등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교육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활동들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북학생의회 최헌호 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시의회가 KCC 농구단의 연고지 이전에 유감을 표명하며 구단 측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전주 KCC 이지스 프로농구단이 명문구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시민과 홈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구단의 일방통행식 이전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측면과 홍보 효과 등 기업의 상황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도의적 입장 표명이라도 했어야 마땅했다며 KCC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전주시에 대해서도 구단의 이전 빌미를 제공했다는 질타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 중인 송승용 전라북도 의원에 대해 항소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도의원임에도 음주운전을 했다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인 송 의원은 이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해 9월 16일 새벽 음주운전을 하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1심 법원이 서거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 과정의 TV토론회 등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동료 교수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25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SNS 등을 통해 구매한 필로폰을 최소 5차례 이상 투약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으로 필로폰을 시작한 뒤 끊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9월 1일부터 7일까지 전북 에듀페이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해 지원비 신청을 받습니다. 전북 에듀페이는 보편적 교육 복지를 확대하는 동시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교육비입니다. 올해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은 입학 지원금을, 고등학교 2학년과 학교 밖 청소년은 학습 지원비를,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은 진로 지원비를 각각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은 학교에서 안내한 가정통신문 QR코드 또는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대상은 도내 14개 시군 공무원과 지역 직능사회단체장으로 8월 31일 남원시를 시작으로 10월 11일까지 진행합니다. 도는 이 자리에서 전북특별법 개정 법안 설명과 함께 그간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특히 해당 시군과 연계한 특례 조항에 대해서도 도와 시군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구상입니다. 전주시는 시정연구원 초대 원장에 박미자 전 대통령 비서실 기후환경비서관을 선임했습니다.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부안여고와 건국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한 박 원장은 새만금 지방환경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전주시는 올 연말 안에 시정연구원을 공식 개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서발 고속열차 SRT가 9월 1일부터는 호남선에 이어 전라선에서도 운행됩니다. SRT 측은 이날부터 수서에서 여수 엑스포를 잇는 전라선을 비롯해 경전선, 동해선에 각 노선별로 하루 왕복 2회씩 SRT를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선 정차역은 전주와 남원, 곡성, 구례구, 순천, 여천, 여수 엑스포역입니다. 이에 따라 호남선 등 일부 열차의 정차역과 운행 시간이 조정됩니다. 독일 문화주간을 맞아 할로 도이칠란드가 9월 6일까지 전주시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독립영화관에서는 독일 영화 페스티벌이, 덕진예술회관에서는 연주회가 열리며 이 밖에도 전주 곳곳에서 독일 쿠킹 클래스 등 다양한 체험과 공연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완주군이 지역 내 복지시설에서 활동할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을 발대했습니다. 50세 이상 실버 세대로 구성됐으며 지난 6월부터 기본교육과 양성과정을 이수했습니다. 봉사단은 11종의 그림책을 가지고 오는 11월까지 주 2회씩 문화 취약계층인 지역 아동센터와 노인 요양기관, 장애인 기관 등을 방문해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포토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픽을 확인하겠습니다. 전주시 야호학교 청소년 기자단이 하반기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전주 지역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팟캐스트에 참여하고 지역 행사를 취재하는 등 각종 활동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청소년 기자단은 지난 상반기 활동을 통해 야외 취재와 기사 작성, 영상 촬영 편집, 인터뷰, 팟캐스트 진행 등 기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야후학교는 청소년들이 협력과 소통, 공감, 창의력, 비판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청소년들이 야후학교 기자단 활동을 통해 새로운 경험도 많이 하고 멋진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포토뉴스 갤러리입니다. 전주시가 2023년 전주기업반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채용 박람회를 열어 학생들에겐 기업 채용 정보와 면접 기회를, 기업에는 인재 채용과 기업 홍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장수 러닝크루가 오는 9월 23일 제2회 장수 트레일 레이스 대회에 앞서 산악 트레일 러닝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전주시가 일회용품 줄이기 시민활동과 양성교육을 통해 전주시 쓰레기 처리 실태 현황 및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등을 홍보하게 될 시민활동가를 배출했습니다. 지금까지 포토뉴스였습니다. BTV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1670-2833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